초유의 19%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초유의 19%, 보수층도 등 돌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프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지금 보면 2025년 2024년 11월 첫째 주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장기간 쭉 추이를 쫙 볼 수 있는 건데 처음에 파란색이 민주당, 빨간색이 국민의힘, 그리고 여기가 뭐 지지정당 없음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조국혁신당으로 지금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이고 그런데 그래프가 쭉 가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2025년인 거죠. 2025년 쭉 가는데 요 두 개만 같이 볼게요. 가다가 오르락 내리락 서로 막 뒤치다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계속 파란색이 한 4월쯤, 3월 말 4월쯤부터 쭉 파란색이 올라가죠. 쭉쭉쭉 올라가서 벌리고 계속 왕창 벌어집니다. 왕창 벌어져서 45에 19, 심지어 지지정당 없음이 25%로 2등이에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윤영걸 대표님. 예. 이유가 뭘까요? 저는 뭐 혁신의 대상이 될 사람이 오히려 혁신을 주도한다고 오히려 칼을 들고 나서는 모습 그게 국민들은 납득을 못하는 거고 또 혁신하는데 혁신하는 척만 하는 거죠. 진짜 혁신할 뜻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의 대상이 혁신을 주도하는 거는 적반하장이고 혁신하는 척만 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과거 2016년 가을에 그때 새누리당이 15%까지 떨어졌는데 네. 지금 19%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저는 이 하락률이 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TK 국민의힘 본산 텃빠진 TK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민주당하고 TK에서도 이제 거의 근소한 차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위기라고 인식 안 하는 게 진짜 위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은 전체 지지율이 벌어진 것도 벌어진 건데 10%대 떨어진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혁신을 하지 않고 쇄신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실망한 것 같다.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아예 이제 텃밭도 등을 돌리는 것 같다. 그게 진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TK를 말씀하셨죠. 지역별, 연령별 지지율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아까 저희가 본 거는 민주당 45, 국민의힘 19, 그리고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그리고 지정당 없음 25. 요거였었죠. 그런데 연령별, 지역별로 좀 같이 볼까요? 먼저 연령입니다. 연령 중에서 60대, 70대만 여기 따로 딱 떼서 나와 있어요. 여기 두 줄. 60대에서 민주당이 45고요. 국민의힘이 23입니다. 70세 이상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넘어간 적이 없었던 사실 그런 이 연령대인 건데 70세 이상이 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29인 거죠. 6070도 민주당이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아까 TK 말씀하셨죠. 대구, 경북. 일단 서울부터 볼게요. 서울 41, 20, 대전, 세종, 충청 49, 14, 그리고 TK 28, 31입니다. 부울경 39, 25. 부울경은 지금 이 10%포인트가 넘게 이미 이 민주당이 이 여당이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TK는 국민의힘이 더 앞서요. 다만 차이를 보니까 3%포인트다. 이 얘긴즉슨 오차범위다라는 건데 최창일 교수님은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저 여론조사도 문제입니다만 국민의힘으로서는 국힘으로서 문제인데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저 추세가 보세요. 60대, 70대는 난공불락 같았잖아요. 국민의힘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우세한 그런 연령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대구 경북이 저게 완전 오차범위 내인데 저건 뭘 얘기하냐면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국민의힘에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태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안철수 혁신위원장 했다가 이제 사퇴하고 인적 청산 얘기했다가 사퇴하고 또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이 네. 혁신위원장 들어섰습니다만 혁신이 뭐 할 게 없다고요. 우선 일단 친윤. 근데 친윤이란 말 대단히 싫어하던데 구주류도 좋습니다. 구주류가 됐건 친윤이 됐건 다 좋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든 그러나 이분들이 여전히 당의 기득권들이에요. 혁신을 막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안철수 혁신위원장 지났습니다만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그 권선동 의원의 말, 권영세 의원의 그 SNS 발언 이런 것들로 보면 말이죠.
현재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전개된 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과정상의 인식이 결여돼 있다고요. 지금 특검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뭐 앞으로 3년 남았고 이게 선거가 이제 목전했으면요 혁신할 수 있어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 수도권의 의원들도 저분들도 에이 뭐 3년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상황이 또 뭐 이재명 정부도 지지율이 떨어질 거 아닌가 이렇게 아니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혁신한다고 말은 합니다만 너무 아니에요. 네.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정말 아무리 봐도 그렇다면은 지금 저러한 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바닥이라는 게 뭐 지하도 있는 거거든요. 지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상황을 여전히 인식을 못하는 게 너무 여러 정황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요. 특검이 뭐 왜 돌아가고 왜 지금 특검이 진행 중이며 왜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돌아섰으며 전통적인 지지층이 다 돌아서고 있는 저 상황에 대해서도 여전히 저는 반성 사과가 없다. 여전히 친윤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까지는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단절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국민들이 다 이제 아는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어렵다. 이대로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아까 윤용걸 대표님께서는 전체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텃밭도 돌아섰다라고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천일 교수님은 텃밭도 텃밭인데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 왜? 6070 봐라. 지금 전통적으로 지지해주던 층마저도 지금 돌아선 거 아니냐. 앞으로가 더 문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설상가상, 악화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아까 혁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죠. 어제 혁신위가 다음 기사를 볼까요? 뒤늦게 반성문을 내놨다라는 거죠. 윤과의 단절, 당헌 당규에 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당헌 당규에 그 잘못된 과거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돌에 새겨 넣는 거죠. 나라로 따지면 헌법 전문에다 넣는 거거든요. 네, 사실 전날 윤희숙 위원장이 인적 청사는 어떤 개인한테도 그 권한을 받은 바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인적 청사는 안 하는 거야라는 얘기가 어제 있었는데 근데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윤과의 단절 내용을 아예 당헌 당규에 돌에다가 우리가 새긴다는 뜻 아니겠느냐. 헌법 전문에 이걸 직접 넣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윤용걸 대표님. 네. 혁신 의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윤희숙 전 의원이 네. 사실 이미지도 좋고 경제 전문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제 뭐 내용은 저는 상당히 좋게 봤어요. 당헌 당규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무시하지 않게 전 당원 투표로 해가지고 막겠다 했는데 또 좀 아쉬운 부분은 진짜 국민의힘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원흉들, 주모자들, 주범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싹 빠지고 윤희숙이라는 사람이 대신 나와서 사과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좀 대리 사과 같지 않아요? 진짜 잘못한 사람이 나와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부터 쇄신하겠습니다 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뒤로 싹 빠지고 윤희숙 전 의원만 그냥 나와서 저분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나와서 저렇게 사과하고 저러고 있어요. 얼마나 그걸 설득력이 있는지 참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윤 대통령과 단절 뭐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인적 청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반성문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반성문이 잘못한 사람 주체자가 나와서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진정성이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던 윤희숙 당시 이 윤희숙 뭐 여연원장 혹은 윤희숙 뭐 전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반성이 들어있는 반성문으로 느껴지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사진 하나 같이 볼까요? 네. 머리를 쥐어싸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됐다. 많은 생각이 지금 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혁신위에서 일단 반성문을 냈다고 한다면 우리 보통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라고 반성문 내면 엄마가 그러죠. 태도가 변화해야지 라고 엄마 보통 지적합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런 부분을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